자, 시작합니다. 점유권의 효력으로 가봐요. 추정력. 245. 소유사, 선의, 평원, 공연 이 네 가지 점유 모습은 추정됩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돼요. 자, 아까 했죠?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라. 법조문 제2항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선의 점유자라도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에서 패소했다면, 자, 선의 본권이 있다 믿은 선의 점유자라도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에서 패소합니다. 본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로 본다? 소 제기된 때로부터 이제는 악의 점유자로 바뀝니다.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 자, 봐봐요. 병은 소유권 있다 믿고 점유한 선의 점유. 식당하고 있는데 소유자 갑이 회복자가 찾아오죠. 그러면 소유자, 얘가 회복자죠. 소유권에 대한 내 건물 돌려줘. 반환 청구 소송. 이 본권 소송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그러면 회복자,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점유자는 항상 집니다. 왜? 본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할 정당한 본권 없잖아. 그러니까 갑이 승소, 얘는 패소. 자, 그러면 소송을 이때 제기했는데 왜 소송을 제기했겠어요? 갑이 찾아왔는데 갑이 얘기해요. 너 을한테 사기당한 거야. 을이 내 건물 위조해서 너한테 판 거야. 얘 지금 감옥 가 있어. 얘 등기가 무효니까 네 등기 무효야. 내가 소유자야. 그러니까 너 빨리 건물 돌려줘. 그런데 병은 법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법대로. 그러면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강제 집행하라는 얘기야. 강제 집행하려면 판결문이 필요해요.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했죠. 경매 치려면 판결문, 강제 집행하려면. 그래서 소송을 걸어야 돼. 아주 갑을 힘들게 했죠. 그냥 감옥 갔어요. 저 사기당한 거네. 알겠어요. 방 빼주면 되는데 버텼다는 얘기지. 보통 버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대로 하세요. 좋아하잖아.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갑은 강제 집행 하려면 소송 걸어서 판결을 받아야 돼. 당연히 이깁니다. 대신 고생하지. 자, 소송 제기했어. 1년 지나서 1심. 대법원까지 가면 최소 3년 걸려요. 소송이. 아무리 빨라도. 각 신급별로 1년씩 걸려요. 1심 1년, 고등법원 2심 2년, 대법원 빠르면 1년, 3년 걸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3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냥 1년, 3년이든. 자, 1년 걸렸다고 해요. 자, 당연히 얘는 패소하기 때문에 이제는 판결문에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 판결문은 건물 반환해 주세요라는 소송이니까 판결문 이렇게 나와요. 병은 소유자 갑에게 이 건물 반환해라. 이런 주문이 떠요. 건물 반환해라. 인도 의무 발생한 거지. 자, 그 얘기는 지금 안 할 거고. 어찌됐든 이 재판 결과 당신은 소유권이 없네요. 이 사실이 밝혀진 거죠. 따라서 이제는 본권이 있다 그동안은 믿었는데 이제는 본권 없음을 재판 결과 밝혀진 거지. 그래서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거예요. 선의에서 본권소에 패소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악의 점유자로 바뀌어. 문제는 재판이 끝난 이때부터 악의로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갑이 제기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는 거예요. 이유 버티지 말란 얘기야. 소제기 시로부터 여기서부터 악의가 됐죠. 그러면 1년간 취득한 과실은 이제 악의 점유로서 돌려줘라. 갑한테. 만약에 이때 악의로 바뀌면 법대로 하세요. 이 기간 1년 동안 월세 먹는 거야. 병이. 이걸 막자. 그래서 소급시킨 거예요. 소제기된 대로. 버티지 말라고. 말 들어보고 갑 말이 맞으면 그냥 돌려주세요. 왜 고생시켜요. 고생 법대로 하라 해봤자 어차피 당신은 1년간 이제 악의 좀 이때부터 악의로 보기 때문에 당신 과실 돌려줘야 돼요. 그냥 버티지 말고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애초에 소제기한 대로 거슬러 올려야지. 이때부터 악의로 되니까 소제기 후 취득한 과실은 악의 점유자로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판결 확정시로 봐버리죠. 그러면 다 버티지. 1년간 월세 먹게.
그래서 법을 잘 만든 거예요. 다 이런 거 생각해서 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악의점유자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악의점유자로 바뀌느냐?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소재기한 때 거슬러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도 돌려주게 하려고. 이 깊은 뜻이 숨어있는 법조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 법조문 제2항이 이해가 된 거지. 그렇구나. 소 제기된 대로 거슬러 올려야지 버티지 않겠구나. 얘기 들어보고 버티지 마라 조문이에요. 버티지 마라. 너 어차피 월세 다 돌려줘야 된다. 그냥 협조해라 그거예요. 자, 아주 중요해요. 완결 박았을 거야. 자, 이제 넘깁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하죠. 자, 봐요. 을은 무단으로 갑건물 점유한 무단점거자, 당연히 본권 없는 점유. 이 본권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도둑놈이죠. 악의점유. 하지만 을로부터 산 병은 소유권 없어요. 하지만 지한테 지 건물이라 믿고 본권이 있다 믿고 점유, 선의점유. 그러면 나중에 갑이 을을 찾아오든지 병한테 팔렸으면 병을 찾아올 텐데 이 점유자, 본권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 갑과의 관계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사용이익, 월세, 과실 문제. 두 번째 건물이 날라갔죠. 그럴 때 손해배상, 건물값 배상 문제. 세 번째 점유하면 항상 비용이 지출되게 돼요. 보일러가 항상 고장나고요. 항상 인테리어 하고 싶어. 그래서 점유하면 항상 비용 문제가 발생해. 비용은 언제 나오느냐? 점유자가 발생시키는 임차인, 유치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다 점유를 수반으로 할 때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필요비, 내부 인테리어 5천, 공사비에 시가상승 1억, 유익, 가액 증가가 일어났죠? 유익비, 이 필요비, 유익비, 비용 문제, 세 가지 문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싸우지 말라고 우리 법조문이 딱 세 가지 201조, 202조, 203조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법을 규정해 놔요. 이대로 해결하라고. 자, 첫 번째 과실 문제. 그대로 과실 오른쪽 249페이지 오른쪽 이 법조문을 외우면 되는 거야. 자, 이 법조문 요약본이 이거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세요. 병. 과실 먹으세요. 악의점유자는 제2항 과실 돌려주세요. 도둑놈이니까. 그런데 네가 소비했어? 네 잘못으로 수치를 못했어? 그러면 대가로 돌려주세요. 대가 보세요. 그래서 악의점유자는 돌려주라는 얘기고 선의점유자는 월세 상당 2천만 원은 취득하세요. 즉 선의점유자 과실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2천만 원 상당 이 과실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이게 가장 많이 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선의점유자가 뜬 순간 절대 반환 의무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그래서 사용이익도 과실이죠. 내가 살면 사용이익, 월세 세 주면 임료, 과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자, 여기서 조심할 것.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다음 지 잘못으로 수치 못했을 때만 대가 보상하는 거지. 아무리 악의점유자라도 지 잘못 없이 수치를 못했다면 대가 이 경우는 보상할 필요 없다. 지 잘못으로 수치 못했을 때만 대가 보상. 지 잘못 없다면 안 해도 된다. 확실히 외워주시고. 자, 폭력 쓴 놈은 똑같이 악의같이 반환해라. 그거예요. 결국 과실은 이 노란색만 정확히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멸실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 노랭이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지. 선자는 현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이것만 하면 끝나버려. 이거 10번 나왔어. 10번. 선이면서 소여사 있는 자주점유 이 두 가지 모두 갖춰야 돼요. 선자는 스스로가 현존이익 배상. 그런데 악의점유자 이 나쁜 놈 너는 손해 전부 배상해. 건물값 전부 배상해줘. 타주점유자 나온 순간 비록 선이라도 타주도 마찬가지 무조건 손해 전부. 가장 많이 나온 게 타주죠. 타주점유자는 선이라도 무조건 전부야. 왜? 세입자는 잘 관리해야지 함부로 불내면 안 되죠. 그래서 모르고사 임차권 있다 믿은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는 무조건 건물값 전부. 그대로.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연결되면 맞고 어긋나면 X지문이에요. 외우면 돼. 외우면. 자, 비용.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죠. 그러면 필요비는 항상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유익비는 5천만 원 지출해서 시가상승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도둑놈, 악의 점유자에게도 필요비 유익비라는 비용 상한 정권 인정된다. 인정된다. 비용은 실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인이 고쳐야 될 보일러를 도둑놈이 고쳐줬으니까 주인이 이득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줘라. 비용은 실비니까 악의 점유자 인정. 자, 봐요. 이거 이제 이게 더 중요해. 선의 점유자. 선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점유자가 법조문이에요.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하지 마라. 그대로 선의 점유자는 2천만 원 과실 안 돌려줘도 되지. 따라서 2천만 원 과실 취득했기 때문에 안 돌려도 되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가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이에요.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쯤은 네가 감당해. 주인한테 달라 하지 마. 왜? 2천만 원 안 돌려도 되잖아.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아.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 하지 마라. 정확히 외워라. 정확히. 이 두 놈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자, 회복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죠. 5천만 원 또는 시가상승. 유익비는 반드시 유익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그 다음에 작은 금액 5천을 선택하겠지. 그런데 이 5천이 작은 금액이 아니죠. 병은 빨리 5천 주세요 하는데 갑은 5천만 원 현금이 없어. 법원으로 고고. 법원으로 가서 판사님 제가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변제기죠. 상환기간 좀 뒤로 밀어주세요. 법원은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뒤로 허용할 수 있다. 유익비만 5천만 원쯤 돼야 법원으로 하겠어. 필요비 100만 원 가지고 법원 오면 판사가 보내버려. 100만 원쯤은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유익비만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흑판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 하면 끝난 거야. 자, 시기. 언제 비용 달라고 하느냐. 돌려줄 때,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할 때, 반환. 필요비 즉시 X. 여기는 즉시 아니에요. 임대차만 필요비는 즉시지 점유권의 필요비는 돌려줄 때야. 돌려줄 때 아직 우리 기출은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내 박문광 모의고사. 혹시 엊그저께 봤나? 모의고사? 아직 안 봤나요? 이번 주에 보나요? 모의고사에서 필요비는 즉시 장난쳐. 기출은 아니에요. 기출은. 하지만 언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내지. 예상 문제니까. 그래서 점유권에서 비용은 항상 돌려줄 때. 건물 돌려줘 할 때 그럼 비용은 주세요. 반환 청구할 때, 반환할 때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점유보호청구 갑니다. 점유보호청구.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저기 있어요. 물권적 청구 파트. 아까 물권 청구. 어우, 제 페이지가 그냥 가버리네. 194페이지. 제 교재가 더 너덜너덜해. 제 교재 엄청 시커하죠? 봐봐. 여러분 교재보다 제 교재가 더 더러워. 교수가 더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핀 순간 바로 가버렸어. 점유권으로. 자, 점유권에 대한 물청. 나오는 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왼쪽이 나와. 왼쪽 오른쪽. 자, 갑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침탈당했을 것 외우시고. 두 번째.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 세 번째.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라는 거. 이거 제척기간인데 소송까지 1년 내에 해라. 출소기간. 소송 소자.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이야. 지금 할로. 침탈당해야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침탈. 그런데 사기로 넘겨줬다. 침탈? 아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는 반했지만 스스로 인도해줬다.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이것도 스스로 인도했으니까 침탈 아니다. 역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놈이 7번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사기 인도, 침탈하니 안 돼.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비록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했다 이런 말이 나와도 스스로 준 거야. 스스로. 침탈 뺏긴 게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랭이만 쫙 외워두면 문제없이 맞춥니다. 문제없이.
이 노랭이가 특별법까지 많아서 문제일 뿐이요. 많아. 노란색 별 3개 왕별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거 1년 동안 하기도 벅차. 그러니까 공부는 평면적으로 하지 말고 순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하고, 이게 된 후에 이제 덜 중요한 것까지 확대해 가는 거지. 평면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 노란색만 알아도 정답 지문이 보이고 60점 이상, 70점대 이상 없이 나와요. 자, 이제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이렇게 해서 물권 총론부터 점유권까지 가장 중요한 거 살짝 확인했고, 안 한 거 몇 개 추가했어요. 자, 이제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소유권에서는 안 한 게 꽤 돼요. 그래서 오늘 소유권 좀 들어가야 돼요. 자, 어디로 가느냐? 일단 확반 보시고, 우리가 소유권 파트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데, 볼게. 상린관계, 그 다음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 부동산 부합, 그 다음 공동소유 중 공유. 가장 중요한 건 점유취득시하고 공유, 그 다음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부동산 부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린관계에서 안 한 거 할 거예요. 안 한 거. 경계할 거예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1월 달에 한 걸로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로 가름하고, 안 한 거 어디로 갔냐? 경계가 페이지가 266페이지. 266페이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게 이제 가끔씩 나와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데가 여기 경계예요. 자, 경계는 왼쪽 경계표 담 설치권 밑에 법조문이 있고, 맨 밑에 수지 목근 제거권 있고, 오른쪽 4번 경계선 부근에서 공작물 설치. 법조문이 왼쪽 오른쪽에 있죠. 이 법조문이 나와요. 자, 이 법조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 왼쪽 경계표 다음 제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가불은 여기 봐요. 서로 이웃집이죠. 상린관계는 서로상 이웃 붙어 있어야 돼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또는 담 설치할 수 있다. 경계표 담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 절반씩 부담. 설치 비용 절반. 그러나 토지 측량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어떻게 부담해요? 토지 면적에 비례해요. 부담. 여기 별 3개.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절반 아니요. 왼쪽 갑당이 엄청 10배 넓으면 측량 비용 많이 나오겠죠. 면적 비례. 별 3개 외웁니다. 이거 장난쳐요.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 경계표 담 설치는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우선한다. 덜 중요하고. 자,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조문으로 갑니다. 세 번째. 경계표 담은 갑을 간의 공유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은 상린자 갑과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담이 갑의 단독 비용으로 갑이 지돈으로 설치했거나, 또는 이 담이 갑 건물의 일부라면 서로 공동소유가 아니라 돈 낸 네 거.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이해가요? 한 놈이 지 돈으로만 담했죠. 그럼 지 거지. 공동소유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 나왔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자, 봐봐요. 방금 법조문 2개가 시험에 나와요. 갑과 을이 서로 이웃. 방금 본 법조문 1항 경계표나 담을 서로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경계표 담 설치합시다 하면 옆집 사람은 협력해 줄 의무 있다. 기출. 한 번 더. 이거죠. 경계표 담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 하지만 측량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면적의 비례. 자,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해됐어? 측량 비용은 만약 왼쪽 갑당이 을땅보다 100배가 넓으면 얘가 더 많이 부담해야지. 면적 비례. 이해됐어? 그 다음 경계표 담은 갑과 을 간의 공동소유 공유로 추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 경계표 담이 갑이 지 돈으로만 담 설치했어. 그러면 올 거 아니지, 지 거지. 그 말이에요. 일반 갑 비용으로만 담 설치했다면 공유 아니다. 또 이 담이 갑의 건물이야. 갑의 건물이 담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담이 갑 건물의 일부랑 갑 거죠. 공유 아니지. 옆집님은 왜 내가 공동소유, 내 건물인데. 그때는 공유가 아니다. 그 전문이에요. 자, 경계표 담은 성질상 분할
공유인데도 분할이 안 돼요. 법조문이에요. 여기에 없고 공유물 분할에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경계표담은 공유물인데도 분할 안 돼요. 분할해서 서로 찢지 못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해라. 분할 안 돼. 잘 안 나와요. 노란색 아니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조문 가요. 두 번째 2번 갈 거예요. 수지목군. 동그라미 1번. 옆집 수목, 나무, 가지가 우리 집 경계를 넘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옆집 소유자한테 나무까지 좀 제거해 주세요. 제거 청구합니다. 자, 제양. 그런데 이놈이 가지 좀 잘라달라는데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잘라. 응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가지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제3화. 인접지, 옆집, 나무, 수목, 뿌리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그러면 나는 바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요? 법조문이 옆집 나무에 있는 가지가 우리 집 담을 넘어서 왔어. 그러면 내가 바로 못 잘라요. 나무까지는 일단 잘라주세요 청구하고 안 자를 때만 내가 제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웃집 나무 뿌리가 이렇게 뿌리야 뿌리 이걸로 들으면 몰라. 돌줄 돼야 내가 알지. 뿌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위로 와서 발견한 거지. 그러면 뿌리가 넘으면 뿌리는 싹둑 제거. 바로 제거. 임의로 동구해야지. 청구할 필요 없어요. 뿌리는 바로 제거. 가지는 바로 제거 안 돼. 일단 청구하고. 그러면 왜 나무하고 이 뿌리를 차별을 두느냐 법은. 왜 나무까지는 바로 못 자르게 하고 나무 뿌리는 바로 제거버리냐. 싹둑. 이유가 있어요. 뿌리는 빨리 자르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빨리 자르면 우리 건물부터 침범해.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비가 더 나와. 그러니까 뿌리는 보이는 순간 잘라버려야 돼. 을한테 청구하고 며칠 기다렸다가는 이거 이렇게 들어와 뿌리가. 그리고 공사비가 더 나오니까 뿌리는 바로 제거. 하지만 나무까지야 좀 넘어와도 이틀 후 제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얘 소유물이니까 함부로 제거하지 마. 하지만 뿌리는 함부로 제거해도 돼. 왜? 공사비가 더 나오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머리 잘 쓴 거야. 그래서 뿌리는 바로 제거. 이유 공사비가 더 나와.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공사비가. 하지만 나무까지는 바로 제거는 못하고 한 번은 제거 청구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청구하고. 그래도 안 할 때 제거.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하지. 자, 이제 오른쪽 법조문 봐요. 경계선 부근 건축 4번이에요. 4번. 제1화. 건물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즉 옆집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 거리 둡니다. 민법상이에요. 건축법 그게 적용돼요. 여기 민법이에요. 건축법 헷갈리지 말고. 자, 제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즉 반메타 둬야 되는데 바싹 붙였다는 얘기지. 그러면 야 설계 변경해 건물 변경 또는 철거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하면 철거 변경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시험 나와요. 별 3개.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아예 옆집 건물이 완성이 된 후라면 이제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돈으로만. 시험은 손해배상이 안 나오고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별 3개 박으시고, 자 이제 봐봐요. 을이 건물을 올린다. 그러면 이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 여기에 반메타예요. 가장 처마야. 벽이 아니에요. 대본 판례야.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0.5m 반메타 거리를 띄워줘야 돼. 그런데 이놈이 해서 0.1m 위반했죠. 처마가 여기까지 왔지. 벽은 여기 있더라도 처마 기준이 가장 돌출된 부분.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이 규정을 위반한 0.1m로 바싹 붙지. 왜냐하면 우리 집하고 벽을 하죠. 그래야 더 실감이 나니까. 마주봐. 바로 내 창문하고 옆집 창문하고 0.2m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찾아가서 위반하면 설계 변경해서 뛰든가 아예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났대. 건물이 아예 완성됐대. 그러면 철거 청구하면 우리 민법은 검소한 민법.
절대로 건물이 철거되는 꼴을 이 경우는 못 봐. 건물이 완성됐는데 늦었어. 그래서 빨리 하란 얘기예요. 공사 착수 1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한참 올라갔다는 얘기야,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건 아예 건물이 완성돼 버렸죠? 그러면 철거 청구할 수 없죠. 저게 시험 기출이에요. 그래서 바싹 붙였다 하더라도 건축 착수, 공사자 같은 말 1년이 지났거나 아예 건물이 완성됐다 하면 이제는 철거 변경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경계에서 나온 시험 지문이에요. 이게 나와요. 경계에서는. 그래서 다달달 하면 돼요. 주의토지 통행권보다야 덜 나오지만 만약 나오면 이놈이 나와. 여기서 만약 나온다면. 그래서 하시고 자 이제 뭘 보느냐.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2장, 3장, 3장 가면 되네요. 260페이지. 260페이지에 2번 법조문 이웃토지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 이 법조문이 나와요. 자, 제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 부근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지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옆집 소유자 을한테 당신 땅 사용 좀 합시다. 이웃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경계선 부근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옆집 땅을 밟아야 될 일이 있어. 그때는 옆집 사람한테 네 땅 잠시 상정합시다. 며칠 공사 기간 동안. 오, 그 조문이에요. 그러면 자 봐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갑이 경계선 부근에서 뭔가 일을 하죠. 건물을 어디든지 축조하거나 그때 옆집 땅이 사용이 필요할 때는 당신 땅 좀 사용합시다. 경계선 부근에서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등을 축조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옆집 토지 상정합시다. 사용 청구할 수 있다. 즉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웃 사람이 그렇게 하세요. 승낙을 해줘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바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려. 하지만 여기는 청구권이에요. 사용을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 이웃토지 사용할 수 있다면 도둑놈이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통행권하고 달라. 통행권은 맹지요금 갖춘 경우 바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통행 좀 합시다. 청구권이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이웃토지 사용을 청구를 하고 이웃 사람이 그렇게 하세요. 승낙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웃 사람이 전에 갑하고 싸웠어. 안 된대. 야박하게. 안 된대. 그러면 갑은 건물을 쭉 줘야 되는데 옆집 땅 꼭 일정 기간 사용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강제 집행하면 돼요.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 받아서 들이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옆집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면 판결, 즉 소송 걸어서 판결문 받고 강제 집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을 판결로서 이웃집 사람 승낙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 즉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제1항이었어. 자, 이제 그러나 세 번째 줄. 그러나 이웃 사람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주거는 주택이라고 생각해. 토지 아닌. 자, 봐요. 을집이 여기가 있고 갑이 여기서 건물을 축조, 조그만 건물을 축조하는데 이웃토지 사용이 필요해서 이 정도 사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허락 안 하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갑이 허락을 해줬어. 사용하다가 목이 말라. 그래서 을집에 가서 나 당신 집에 들어가서 물 좀 마시게 좀 허락 좀 해줘요. 근데 을이 안 된대. 또 야박하게. 안 돼! 그러면 주거의 경우, 자, 주거의 경우 이웃사람 승낙이 없으면 주택, 주거 같은 말이에요. 주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연한 거야. 이웃토지든 주거든 승낙을 해줘야 사용 들어갈 수 있는데 주거의 경우 승낙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예요. 승낙 안 해주면 당연히 못 들어가. 문제는 이 토지와 같이 자, 주거의 경우 주택은 이웃사람 승낙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법조문. 당연하지. 승낙도 안 했는데 나머지 못 어떻게 들어가. 문제는 얘가 안 돼요 하니까 소송 걸어서 강제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 경우는 판결로서 여기에 가름할 수가 없는 거야. 주거는 사생활 공간이죠. 그러니까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이웃토지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 흘러가는 식으로. 흘러가야 돼. 왜?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건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에는 승낙 안 해주면 절대 안 돼. 판결로 강제집행 안 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맨 밑에 수도 등 시설권 4번. 자, 이거 하나 할 거예요. 이거 노란색이야. 자, 법정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봐요.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물이죠. 수도 설치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 갑은 그 타인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물이 부족해. 멀리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옆집 땅을 통과해야만 수도가 시설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수도관을 매설을 해야 되는데 갑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지역적으로. 갑한테 부탁하겠죠. 갑, 나 수도관을 당신 땅 이렇게 통과해서 우리 집에 수도 빼야 돼요. 허락 좀 해주세요. 당연히 허락 받아야지. 남의 땅에 수도관 매설하려면. 근데 이놈이 허락 안 해줘. 자, 대본 판례예요. 옆집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어. 이 토지 소유자 을은 옆집 사람이 승낙 안 했을 때 승낙 안 해주면 못 하잖아 원래는. 하지만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 승낙이 없더라도 수도는 시설할 수 있어요. 수도관 매설해버릴 수 있어요. 시설 옆집 땅에. 이유. 왜 갑이 반대한데도 판결문도 없이 그냥 바로 수도 시설을 해버리느냐. 을은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따라서 옆집 사람이 승낙 안 한다고 소송 걸고 판결문 받고 하다 보면 죽어. 소송 1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수도는 이 사람의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승낙 없더라도 수도는 시설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유가 이거야. 제가 만든 이유가 아니야. 법은 다 만든 취지가 있어. 이 취지를 알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왜 수도만큼은 대법원이, 이건 대법원 판례죠. 이 법조문에 이 내용은 없어. 승낙. 이건 대법원 판례예요. 왜 대법원은 이 경우 승낙 없어도 이와 같이 원래는 승낙 없으면 판결을 받고 강집행해야 돼. 그게 정석인데 왜 그런 거 없이 바로 승낙 없어도 수도 시설할 수 있겠느냐. 대법관이 나 같은 생각을 한 거지. 물은 못 마시면 죽어. 재판 걸고 판결 받고 강제집행할 여유가 없지. 그냥 시설할 수 있다 본 거예요. 을의 목숨을 위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수도는 왜 승낙 없이도 시설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냐. 을을 살리기 위한 을의 목숨이다. 수도, 물수가 여기는 범죄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물은 일주일 10일만 못 먹어도 죽으니까 옆집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아도 수도만큼은 승낙 없이도 시설할 수 있다. 그렇지. 물이지 물. 물 못 먹으면 죽지. 그러면 안 헷갈려요. 절대. 그게 법조문에 없고 왼쪽 기출이에요. 자 봐요. 왼쪽 맨 밑에 기출 있죠? 타인 토지를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 승낙 없이도 수도만큼은 승낙 없이도 시설할 수 있다. 이해됐어. 승낙 없어도 수도만큼은 시설할 수 있어. 살아야 되니까. 물이니까. 물. 자, 된 거예요. 자, 취득시 끝. 오늘 여기서 끝. 취득시효는 다음 주에 합니다. 취득시효까지 가면 또 그렇지. 와, 오늘 책으로 빨리 끝났다. 오늘 많이 했어요. 오늘 경계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경계까지는 들어가려고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빨리 했어요. 그래도 천천히 했죠? 천천히 한 거야. 천천히 했잖아. 아직도 빨라? 안 돼. 이 정도는 천천히 한 거예요. 천천히 했잖아. 천천히. 아까 이제 지난번에 한 건 이제 좀 빨리 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한 걸 또 천천히 하면 안 한 걸 못 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안 한 게 많아요.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하나도 안 했잖아요. 개념만 받고 그거 해야 되고, 취득시효도 몇 개 안 한 판례가 있어요.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에서도 몇 개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는 아예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한 거 위주로 할 거예요. 안 한 거. 특히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최소 1시간 넘게 걸려. 양이 많아요. 잘 나오지도 않는 놈이.
다행히 작년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 쉴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는 취득시효부터 지역권까지 갈 거예요. 지역권은 1월 달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지상권, 관상법정지상권에서 그 지역권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소 지역권, 전세권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최고고. 그래서 일단 1월 달 강의 또 듣고 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소유권, 지상지역 잘 나가면은 전세권까지도 나갈 수. 왜 저당권도 할 게 많아. 근저당, 공동저당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도를 조금 빨리 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시험은 뭐 좀 일찍 보시고 알아서 하시고, 그건 사무실 사실 거고.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